자, 이번에는 또 탐방노트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입니다. 이화진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달려볼까요? 네. 어디를 갔다 오셨을까요? 이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시 리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탐방을 잡아도 보통 8월 말쯤에 지금 다 잡힌 상태라서 8월 말. 네, 지금은 휴가 오늘 시즌하고 네, 좀 겹쳐가지고 일단 3개 종목은 그동안 탐방 다녀왔던 것들 네. 한 번 더 리뷰하는 마인드로 최근 좀 올라왔던 애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네. KH바테도 그렇고 어제 그 10% 가까이 힌지. 힌지. 예. 상승했습니다. 어제 8월 1일자로 이제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가 사전 예약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시리즈보다 1.9배 이상 이제 사전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워낙 작년에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런 예약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좀 가자는 지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가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물론 KH바텍과 같이 이제 외장 힌지 쪽은 이번에 파인엠텍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경쟁을 이제 받게 되는데 물론 이번에 폴더블 가격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네. 외장 같은 경우는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폴더블 시리즈가 가격이 다운이 됐는데 인상이 됐던 거는 그만큼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물방울 힌지가 채택이 되게 되면서 ASP가 단가가 높아졌죠.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폴더블 만든 힌지 쪽은 충분히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엠텍은 내장 힌지도 원래 만들고 있었고 외장 힌지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사업군이 좀 추가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예상 올해 출하 판매량이 한 1,500만 대 정도 좀 조심스럽게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년보다는 충분히 좋은 시장 환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론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뭐 오포나 이런 샤오미와 같은 폴더블 쪽에도 이제 그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갤럭시 시리즈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포나 그 모토로라가 국내 쪽에 이제 폴더블 시리즈가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인엠텍도 이쪽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점차적으로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충분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쪽 시장이 더 커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애플 쪽에 대한 폴더블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도 더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더라도 좀 이런 힌지 관련 회사들은 충분히 계속 꾸준하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방울 힌지. 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 물방울 힌지요. 이게 저도 이제 폴더블인데 쓰시네. 저는 이게 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틈이 없고 이쪽 사이에 물방울처럼 생긴다고 해서 이게 물방울 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폴더블이면은 요 바닥 쪽에 이렇게 이게 완전히 탁 접히기가. 근데 물방울 힌지 되면 이게 완전히 접히게 됩니다. 사실 완전은 힘들어요. 이게 공률이 좀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완전히 접으면 저도 이게 하게 되면 UTG가 다 깨져버린다. 제가 3 시리즈인데 이게 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런 점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 그 뒤에 힌지 쪽에 이제 먼지도 들어가고 방수도 있고 뭐 이게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쓸어내나 뭐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결국에는 뭘 건드리는지 이런 액정에 대한 이게 좀 나중에 손상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물방울 힌지가 충분히 이번 시장에서 크게 뒤바뀔 수 있다. 그게 기술이죠. 사실 이게 곡률이라는 게 굉장히 좁아지게 되면은 요 접힐 때 탁 소리가 난다고요. 그리고 충격이 너무 많이 자주 강해지면은 이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충하는 기술. 어렵습니다. 그거 되게. 그래서 뭐 지금 가격에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고. 파인엠텍. 파인엠텍. 옛날 파이네테크닉스에서 파인엠텍으로 이제 인적 분할. 인적 분할한. 근데 파인테크닉스 때 많이 봤었는데.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서 넥슨 게임즈. 우리 또 이화진 과장의 전문 분야 게임. 넥슨 게임즈. 드디어 내일 이제 중국에서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내일? 네. 드디어 중국에서 되기 때문에. 뭐야? 블루 아카이브에? 블루 아카이브. 이제 서브컬처 장르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도쿠 시리즈. 일본에서 이미 애플 스토어나 이미 그 다운로드 수가 1위를 계속 꾸준히 매출도 1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브컬처 장르가 한 번 성공하게 되면 거의 5년간, 7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계속 꾸준히 성공을 했었고 이미 사전 예약도 대략 한 45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이 됐었는데 만약에 내일 이게 첫 이제 출시가 되고 뭐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그런 안드로이드나 구글 스토어에 대한 매출 순위에 따라서 아마 넥슨 게임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런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평균 55억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리니지 W, NC소프트가 리니지 W 하루 버는 게 25억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넥슨 게임즈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한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어제 큰 뉴스가 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 그런데 넥슨 게임즈가 하반기에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콘솔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중국 외자판으로 넥슨 게임즈에 있는 게임 회사들 게임 그 종류들을 하나둘씩 외자판으로 발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치게 되면은 만약에 일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일평균 매출은 안 나오겠지만은 이제 구글 다운로드수나 이런 애플 스토어에서의 순위가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넥슨 게임즈를 두 번째로 해줬고 위치는 접근할 수 있는. 왜냐면 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워낙 그 소외된 네. 방학 때 보통 이렇게 학생들 뭐 PC방 뭐 이런 네. 건 또 계절적인 수혜주 뭐 그다음에 중국 얘기 그 신작 했는데 요즘 대표적인 게임인 NC소프트의 리니지는 세간에서 많이 뭐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났죠. NC소프트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 것 같고 내년까지는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게요. 중국이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290조인데 290조에서 모바일이 대략 50%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중국이 3분의 1인데 70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모바일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옛날 게임주가 날아다녔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넥슨 게임즈가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서브컬처 장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서브컬처라는 게? 서브컬처라는 게 흔히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덕후들 게임이라고 하는 약간 자기 용어를 쓰고 매니아층. 네, 매니아층. 이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옷을 따라 입고 굿즈들 좋아하고 모방하는 스타일. 그게 일본에서는 캐릭터를 모방하는. 일본에서 이제 가장 성공한 장르인데 요즘 네.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시프트업이 비상장인 회사인데 네. 승리 여신 니케가 중국에서 또 성공을 했었거든요. 뭐 그들만의 세상이네요. 네. 오케이. 자, 넥슨 게임즈까지 봤고 또 하나 볼까요? 넥스틴. 넥스틴. 네, 요즘에 리포트도 넥스턴 말고 넥스틴. 예, 반도체 검사 장비체입니다. 검사 장비. 물론 전 세계에서 이제 클라가 거의 90%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넥스틴이 이미 이제 이지스 2, 3 자체가 이미 성공을 어느 정도 중국 쪽에서 계속 궁극적인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번에 클라가 지난주쯤에 실적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KLA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일부러 클라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도 잘 모르는데 뭐 미국 기업까지 뭐 클라. 네, 그래서 그게 발음이 제일 편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는데 얘네가 실적 발표를 ASML도 뭐 일각에서는 아스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 넥스틴 자체가 사실 뭐 시장 점유율 3%, 4%밖에 안 되지만 이걸 하나둘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계속 500억 매출 버는 회사가 1,000억 가까이 지금 매출을 벌고 있고 내년이 1,500억 정도에 대한 컨센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 자체가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넥스틴은 계속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제품인 아이리스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인텔과 작년 한 9월, 10월까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인텔이 빠지고 SK 하이닉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올해 3월에 데모 장비가 나갔는데 이 아이리스가 3D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새로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클라가 개발을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넥스틴이 이 아이리스 제품이 넥스틴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했을 때 만약
중국의 SMRC나 YMTC와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충분히 이건 주문 오더가 빠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넥스트는 생각보다 컨센의 1,500억 자체가 훨씬 빠르게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뭐 그래도 좀 더 이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 있다면은 파이넴텍, 넥슨 게임즈, 넥스틴. 파이넴텍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넥스 게임즈가 훨씬 더 주가가 넥슨 게임즈가? 왜냐하면은 올해 8월 24일에 독일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이게 세계 3대 게임쇼인데 넥스 게임즈도 참여하고 퍼리비스가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게임 시장 자체가 그동안 못 올라왔었고 그런 흐름들이 8월 달부터 11월 달 지스타까지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중국 외자판호가 이제 새로운 방향이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게임 업체들도 사실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워낙 그 지금 다른 분야로 가는데 응용 분야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메인 게임사들이. 뭘 내놓을까? 뭐를. 궁금하네. 그게 돼야지 좀 이슈머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오늘 넥슨 게임즈까지 들었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화진 과장의 탐방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